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작부 양주원입니다. 저는 레드브릭 엔진과 파이썬을 활용한 2D 게임 개발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블록코딩과 파이썬으로 만드는 나만의 2D 게임입니다. 이는 코딩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게임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설계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가 연결되어 있어 학습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게임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레드브릭 엔진 기본 인터페이스 및 첫 번째 게임 설정. 첫 번째로 레드브릭 엔진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블록 코딩을 활용해 간단한 2D 게임을 설계하는 기초를 익힐 것입니다. 화면의 각 패널과 기능을 하나씩 배워보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캐릭터 조작 및 충돌 감지 구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캐릭터 조작과 충돌 감지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플레이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게임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아이템 수집 및 점수 시스템. 세 번째로 아이템 수집 기능과 점수 시스템을 추가해 게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플레이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이템이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점수가 증가하는 로직을 구현하게 됩니다. 게임 완성 및 배포.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성된 게임을 웹이나 데스크톱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다룰 것입니다. 완성된 게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부터 게임 완성 및 배포까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처음 게임을 만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학습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레드브릭 엔진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첫 번째 게임 설정입니다. 부제목은 블록 코딩을 사용한 게임 개발 기초입니다. 이제 레드브릭 엔진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상단 메뉴, 오브젝트 패널, 타임라인 패널, 미리 보기 화면, 재생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는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진다면 블록 코딩을 통해 첫 번째 2D 게임을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드브릭 엔진의 특징 중 하나는 블록 코딩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블록 코딩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코딩은 미리 준비된 코딩 블록을 조립하여 로직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게임을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블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마우스를 통해 블록을 연결하기만 하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이동을 설정하는 블록이나 아이템을 수집할 때 점수가 증가하는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자신감 있게 게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블록 코딩 방식 덕분에 이 강의는 코딩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도 좋은 입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계획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브릭 엔진 소개. 이 강의를 통해 레드브릭 엔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보자에게 왜 적합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학습 내용. 레드브릭 엔진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탐색하고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방법, 간단한 블록 코딩을 통해 게임의 기초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게임 개발의 기초 환경을 설정하고 간단한 2D 게임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게임을 설계하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는 것입니다. 각 단계를 거치며 점차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레드브릭 엔진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 코딩 기반. 레드브릭 엔진은 블록 코딩 방식을 통해 쉽게 게임 로직을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복잡한 코딩을 생략하고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드브릭 엔진은 초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를 제공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통해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블록으로 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D 게임 최적화입니다. 복잡한 3D 게임보다는 2D 게임 개발이 최적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게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각종 2D 게임 요소가 준비되어 있어 빠르게 게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템플릿 및 커뮤니티 지원입니다. 레드브릭 엔진은 다양한 템플릿과 예제를 제공하며 초보자용 커뮤니티와 자료가 풍부해 학습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레드브릭 엔진은 처음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선택지로 손꼽힙니다. 다른 게임 엔진과의 비교를 통해 레드브릭 엔진만의 장점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드브릭 엔진은 초보자를 위한 블록 코딩 기반의 웹 엔진으로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2D 게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 기반 엔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는 C# 기반의 고급 게임 엔진으로 2D와 3D 모두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보다는 코딩 경험이 있는 개발자에게 적합하며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구와 물리 엔진이 제공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 제작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도는 파이썬과 유사한 GG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오픈소스 게임 엔진입니다. 이는 2D 및 3D 게임 제작이 가능하며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활발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고급 개발자까지 폭넓은 사용층을 가지고 있어 유연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 레드브릭 엔진이 초보자들에게 특히 적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브릭 엔진의 공식 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드브릭 엔진을 체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레드브릭 엔진은 설치가 따로 필요 없는 웹 기반 엔진이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의 기본적인 소개는 마무리하며 다음 단계에서 레드브릭 엔진의 실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직접 다루며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레드브릭 엔진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레드브릭 엔진에서 화면을 조작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화면 조작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볼 것인데, 화면 조작은 맵이나 오브젝트 배치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전체적인 게임 구성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각 조작 방법은 게임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며 세부 작업 시 실수 없이 배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뒤에 실습 과정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니 지금 이해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우스 왼쪽 클릭입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밀어서 화면을 회전시킵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른 상태로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카메라는 그대로지만 시점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입니다. 이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곳은 동일한데 카메라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스크롤입니다. 먼저 마우스 스크롤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레드브릭 엔진에서는 마우스 휠을 사용해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조작을 통한 화면 이동입니다. 키보드를 활용하면 맵을 더 쉽게 탐색하고 오브젝트 배치 시 다양한 각도에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 왼쪽 위 상단에 보이시는 QWEASD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상하 좌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W, 뒤로 가는 것은 S, 왼쪽은 A, 오른쪽은 D.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Q를 누르면 아래로 하강하고 E를 누르면 위쪽으로 상승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제가 레드브릭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WASD만 눌렀을 때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드브릭 기본 인터페이스 중에 패널 및 툴바가 있는데 그것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널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상단 패널, 에셋 라이브러리 코드 패널과 속성 패널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레드브릭 엔진의 상단 패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상단 패널은 프로젝트 관리 및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핵심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 패널의 기능들은 개발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므로 익혀두면 작업 속도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먼저 파일 메뉴입니다. 파일 메뉴는 프로젝트 생성, 저장, 불러오기 등 프로젝트 관리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모든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서 파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뉴는 작업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 중에는 이제 저장, 파일의 저장, 파일에서 열기, GLB 가져오기, GLB 내보내기, SS로 저장, 도우미, 자동 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MySM 메뉴입니다. MySM 메뉴는 사용자 개인의 에셋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이미지나 오브젝트들이 저장되어 있어 작업 중에 필요할 때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는 에셋 추가와 에셋 불러오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에셋 추가는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게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나 캐릭터, 배경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에셋 불러오기는 한번 사용했던 에셋을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게임에 필요한 리소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움말 메뉴입니다. 도움말 메뉴는 레드브릭 엔진을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말 메뉴 버튼을 눌러 디스코드 및 위키에서 지원을 받거나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버튼 중 하나인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입니다.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버튼은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하였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작업을 취소하거나 복구할 수 있어 실수로 변경한 작업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취소한 작업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왼쪽 상단 패널에서 마우스 클릭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를 할 수 있고 컨트롤 Shift Z로 다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설정 버튼 및 패널, 그중 객체 설정 버튼은 오브젝트의 다양한 속성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객체 설정 패널을 열면 오브젝트의 크기, 색상, 움직임 등 세부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오브젝트가 어떻게 보이고 움직이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패널은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표시 버튼을 눌러 원하는 패널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레프트를 누를 시 에셋 라이브러리 코드 패널이 열리고 라이트를 누를 시 속성 패널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텀을 누르면 아래 에셋 라이브러리만 열립니다. 다음은 게시하기입니다. 게시하기 버튼은 오른쪽 상단에 있으며 완성된 프로젝트를 웹이나 데스크톱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완성한 게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중 데스크톱 배포는 데스크톱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내보낼 수 있으며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및 정지 버튼입니다. 재생 및 정지 버튼은 현재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실행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 과정 중간에 재생 버튼을 눌러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재생 버튼은 설정한 기능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은 프로젝트가 실행 중일 때 멈추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상단 패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습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 볼 건데
처음에 구글에다가 레드브릭을 검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맨 위에 있는 레드브릭 엔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드브릭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영어나 한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레드브릭 엔진 안에서의 화면을 보여드리자면 레드브릭 에코시스템이라 해서 뭐 이런 설명들도 나와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뭐 메인 피처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그냥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맨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화면이 바로 뜨는데 로그인을 하셔야 이제 레드브릭 엔진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뭐 디스코드라든가 구글 아니면 다른 이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의 취향껏 선택해 주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올 프로젝트, 뭐 퍼블리싱 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에는 그냥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들이 이제 하나씩 뜨는 거고 퍼블리싱은 이제 제작을 했을 때 프로젝트를 제작했을 때 이쪽에서 퍼블리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템플릿이 뜰 것입니다. 템플릿에는 뭐 베이스, 샘플, 신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신스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제 템플릿까지 들어오셔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베이스라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코딩 메소드라 해서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 코딩을 할 것인지 블록 코딩을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오늘은 블록 코딩에 대해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블록 코딩을 눌러주시고 이제 프로젝트 타이틀은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설정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약간 복잡한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저희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곳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확대시켜 주려면 오른쪽 위에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 있는 화살표 버튼. 여기가 패널들을 닫아주는 건데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고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아래쪽 패널들을 지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패널들을 이제 선택해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가운데 화면을 지금은 중점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모든 패널들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Hide All Panels를 누르면 모든 패널들이 지워지고 가운데 디스플레이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Show All Panels를 누르면 다시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패널들이 다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할 것인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마우스 조작법이라든가 키보드 조작법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것인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게 마우스 왼쪽 클릭이기 때문에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른 상태로 화면을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데 시점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과 이제 마우스 왼쪽을 꾹 누른 상태로 이제 화면을 밀어주시면 이쪽,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왼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왼쪽 클릭의 조작법이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왼쪽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꾹 누른 상태로 화면을 밀어주시면 이거는 시점은 그대로 있지만 카메라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왼쪽을 밀어주시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이제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왼쪽 클릭은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시점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클릭은 시점은 찍는 곳은 그대로인데 이제 카메라만 이동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인데요.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스크롤을 아래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크롤을 쭉 올려주시면 화면이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마우스로 할 수 있는 조작법이고 그 다음 키보드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조작법은 QWEASD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WASD를 사용할 것인데 W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W를 꾹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W를 꾹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를 꾹 누르게 되면 이와 반대로 뒤로 전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와 D를 누르면 A는 왼쪽, 그리고 반대로 D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면 이게 앞으로 가는 게 W, 뒤로 가는 게 S, 왼쪽으로 가는 게 A, 오른쪽으로 가는 게 D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Q와 E가 있습니다. Q를 한번 눌러보면 카메라가 아래로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E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법, 이제 키보드로 조작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키보드로 조작할 때 이렇게 W를 계속 누르고 만약에 오브젝트가 막 여기 끝에 있다 그러면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W를 꾹 누르고 가면은 조금 느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 반대쪽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다 하면은 W를 누르고 그냥 Shift를 누르시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른 상태로 Shift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냥 Shift 누른 상태로 그냥 W를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럼 Shift 누른 상태로 쭉 가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A, S, D, W 다 되고 뭐 Q, E 그냥 가는 것과 그냥 뒤로 가는 것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가는 것과 Shift를 누른 상태로 뒤로 가는 것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점을 이제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 끝에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저기까지는 빠르게 이동하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주변에 와서는 그냥 W만 이용하셔서 이제 천천히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드브리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파일 메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패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패널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에서 왼쪽을 눌러주시면 이런 에셋, 코드, 익스플로어 이런 것들이 뜹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상단에 있는 상단 패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상단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Save to File, Open from Files, Import GLB, Export GLB, Save as Asset, Helper Autosa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작업을 하실 때는 저는 오토세이브는 웬만해서 켜주시면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토세이브를 안 켜주시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저장이 안 돼서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토세이브는 켜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장, 파일의 저장, 파일 가져오기, GLB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내보내기, SS로 저장 등인데 이것도 이제 PPT에 있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My Asset. 이제 메뉴 옆에 있는 여기 이 아이콘은 My Asset인데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온 이미지나 이런 이제 캐릭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이제 여기 업로드 하시면 이미지를 여기 화면에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템플릿.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자체에서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 그 다음은 헬프, 뭐 레드브리 위키, 그리고 Ask the Community, 그리고 튜토리얼 비디오라고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언도, 리도, 이것도 이제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실행, 그리고 실행 취소,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어서 하자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네모 버튼, 이 네모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V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시는 Show All Panels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거 네모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아래에 있는 바텀 패널만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똑같이 아래에 있는 바텀 패널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네모 버튼을 처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누르게 되시면 여기 있는 Show All Panels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누를 시에는 아래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Hide All Panels와 같은 역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Publish, 여기 화살표 위쪽으로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Publish to Redbrick이라 해서 타이틀, 여기서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 내용, 이게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썸네일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퍼블리싱 창에 제가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에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플레이 버튼, 여기 재생 버튼 같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게임이 실행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게임을 제작 중일 때 자신이 오브젝트에다 코드를 넣었을 때 그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게임이 모두 완성되고 나서 이제 모든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중간중간이나 마지막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직 오브젝트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설정한 베이스 템플릿에 제 캐릭터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이동시키려면 키보드 조작법과 같이 이동시키면 됩니다. 키보드 조작법과 똑같이 W를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S를 누르면 뒤로 오고요. 그리고 A를 누르면 왼쪽,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키보드 조작법에는 Q2를 누르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있는데 캐릭터는 Q2를 누른다고 해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캐릭터를 점프시키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점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W, S, A, D, 스페이스바. 일단 캐릭터 조작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오브젝트가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 코드가 잘 작동하고 있다. 아니면 잘 작동되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스탑. 똑같이 이 재생 버튼 같은 것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디스플레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코드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코드를 잘 다시 수정해 주시고 잘 작동된다 하면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할 게 여기 패널스 아래에 있는 V 버튼을 누르시고 바텀을 눌러주십니다. 바텀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델들 그리고 전체가 뜰 텐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객체 오브젝트를 위치를 시켜주고 좌우 그리고 뭐 상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고 아니면 객체를 회전시키고 싶다. 객체 회전 그리고 객체 크기를 조정해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모델스에서 뭐 빌딩, 그라운드, 스트럭처, 데코레이션 뭐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냥 베이클에 있는 탱크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탱크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정 가운데 탱크가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위쪽에 상단 패널에서 첫 번째가 포지션, 두 번째는 로테이션, 세 번째는 스케일이라고 해서 포지션은 위치를 변경시켜 주는 것, 그리고 로테이션은 오브젝트를 회전시켜 주는 것, 그리고 스케일은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지션을 눌러주시면 객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는 대로 객체를 움직여주고 싶으시면 이제 만약에 좌우로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노란색으로 바뀌지만 여기 빨간색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꾹 눌러주시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상하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화살표 방향 그대로만 움직일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녹색 화살표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녹색 화살표를 꾹 눌러주시면 이때는 상하만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우는 딱 맞는데 상하만 조정시켜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녹색 화살표만 눌러주시고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전부 다 빠르게 이동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파란색 네모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다 노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상하 좌우 상관없이 모두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로테이션 회전도 포지션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초록색 선을 꾹 누르시고 화면을 밀어주시면 초록색 선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선을 따라서 또 그대로 객체가 회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도 이제 이전에 했던 포지션과 로테이션과 똑같습니다. 빨간색 네모를 꾹 누르고 늘려주시면 화면을 밀어주시면
이때는 양옆으로만 쭉 늘어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초록색은 위아래로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양옆은 늘어나지 않고 위아래로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앞뒤로, 파란색은 앞뒤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파란색 네모는 이제 노란색 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전반위 쪽으로 상하 좌우 할 것 없이 이제 한 번에 커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주거나 회전시켜 주거나 크기를 키워주시거나 줄여주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로 보셔서 이제 아래 씬스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폰이 있는데 스타팅 포인트라고 해서 그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스폰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그냥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땐 이렇게 화면의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화면의 가운데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아니면 떨어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스타팅 포인트 아무거나 그냥 누르셔서,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나는 이쪽에서 캐릭터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냥 플레이를 누르시면 여기서 봤던 것처럼 제가 설정한 그대로 오브젝트 위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돼서 캐릭터가 여기서 생성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가운데서 그냥 탱크 위에서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두시고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탱크 위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탱크 위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타팅 포인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라이트도 이제 빛이 밝아지고 안 밝아지고 어둡고를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있는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늘이 지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 엘리먼트라고 해서 뭐 GUI, 뭐 이펙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이런 이펙트를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런 이펙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쉬, 사운드, 비디오,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운드. 이제 사운드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빅토리, 해피, 뭐 이펙트,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상황에 맞게 사운드를 넣어주시면은 더 좋은 게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빅토리 3, 뭐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가 나고, 뭐 그 다음 해피,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앤 뉴이어, 뭐 이런
음악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더 퀄리티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브젝트에다가 코드를 넣어서 여기 왼쪽 창을 열어주시면 여기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넣어서 객체를 이동시키거나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